이제 갑자기 앉거나 볼에 뽀뽀를 하시거나 드릴을 깨무시거나 이런 식의 강제추행을 주로 하셨고, 그 갖고 다니시던 마사지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 성기가 닮았다면서 목에 문댔다 그랬나? 피해자는 떠났고 가해자가 돌아왔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진술한 거잖아요. 이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수사 과정에 있다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내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나는 엄마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고 애기도 없는데 뭐랄까 공감이 되는 어떤 면이 있으니까 힘이 없고 맞는 얘기를 하고 정의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싸우는 게 좀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죠. 피해 학생들 보호하고 우리 학부모들 아이들에게 스쿨 및 학교 공개하고 교육청들 가해 교사들 짬짬이로 붙어서 대충 감사하고 이런 것들 앞으로 없도록 하려고 공무원들 겁나게 해야 감사가 철저히 되지 않겠습니까? 초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요. 나이도 어리죠. 사회적인 지위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그러면 애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눈치, 부모의 눈치, 애들의 눈치, 가장 큰 부담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공포라거나 부담. 여학생 중에 성희롱이나 성차별 안 당한 여학생을 찾는 게 더 힘들 텐데 누가 이걸 관심이나 가져줄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학교 전반에 만연한 이런 성차별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스쿨미투가 폭발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쿨미투 사건을 징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학교에 있고 교육청에 있어. 그러면 징계를 내렸대. 그리고 뭐 직위 해제를 하고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했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는데? 국민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당시 조희영 교육감은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행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정치한 엄마들이 전국 교육청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두 달 뒤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들이 일제히 많이 나와가지고 바로 저희가 소송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5일에 선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겼어요. 이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어라. 좀 믿어보세요. 저희가 정말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서 우주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막 다 늘어나요. 근데 이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공무원들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되게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한 거예요.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해 교사의 직위 해제 여부, 징계 처분 여부, 그 내용,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이 세 가지 정보에 어디 개인정보가 없잖아요. 가해 교사에 대한 개인정보가.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계속 이 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래서 가해 교사가 교단에 설 때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에 어떤 선생님인지 다 추정이 이제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학교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교육청 입장에서도 정보를 빨리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스쿨미투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들이 욕을 안 먹게끔 할 수 있어요. 이 학교에서 스쿨미투는 일어났지만 또 이 학교들에서 스쿨미투를 이렇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학교가 되어 있어요. 라는 것을 교육청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은 국민 세금 먹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살 수 있길 바라며 내고 있는 돈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위기에 의한 성폭력을 전 사회에 고발한 학생들의 명예를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반대의 선택을 했죠. 항소를 함으로써. 교육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교사들이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있으면
학생들이 입을 어마어마한 불이익은 그냥 쳐다보지도 안 하는구나.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비공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학생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스쿨미투 사건을 처리를 잘했는 학교인지, 또 어떤 학교는 스쿨미투 사건을 가해 교사들 감싸기에 급급해가지고 엉망진창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뢰밭 속에서 그냥 학교를 막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쿨미투 사건은 주로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근데 이 진술 증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기억이 희미해진다. 그러다 보면 증거로서의 효력도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3년, 5년 뒤에 대법원 확정돼가지고 이 정보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감사가 엉망으로 됐어. 그 징계처분도 제대로 안 됐어. 피해자, 가해자 분리도 안 돼가지고 2차 가해가 막 일어났어.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다시 그 피해 학생을 통해서 증거를 다시 수집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소송하는 동안에 다 졸업해버리고 사회로 나가버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러면 바로잡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학교 내에서 그 지지부진하게 끝나면 고립됐다는 느낌은 되게 많이 받아. 자기는 앞으로 다시는 인출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얘기도 있었어요. 어렵게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한 목소리들이 그냥 꺼지도록 가만히 냅두면 사회에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나는 진짜 인생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한마디 도와주세요 했는데 사회에서 해결도 안 해줘. 그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사회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절망감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졸업을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정의를 선택하면 일단 당분간은 평화는 없어요. 굉장히 시끄럽죠. 교사들이 교육청에 와가지고 막 항의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나를 뭐 교단에서 뭐라 하네 이런 식으로 전쟁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스쿨미투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거죠. 공정하게. 가해 교사들을 내 식구라고 감싸주지 말고 그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까지, 이게 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